자, 이제 국유재산 매각이 이 문제를 그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제가 이게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얘기 못했는데, 모피아가 국유재산 매각에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3가지 목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앞에서 MBC에서 보도한 대로입니다. 모피아가 국유재산 팔아먹기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부패 카르텔이 있잖아요. 부패 카르텔이요. 재벌, 검찰, 언론, 모피아 등등으로 쫙 이루어지는 부패 카르텔이 있잖아요. 이 부패 카르텔이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는, 사실 도적질이죠. 도적질. 공적 자원을 사유하는 겁니다. 네? 공적 자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적 자원을 개인들의 부의 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게 부패 카르텔이죠. 부패 카르텔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국가가 재산을 팔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언론들에서 주목을 외면하는 게 뭐냐면은 국가의 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내가 10억짜리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5억은 내 돈이고 5억은 만약에 대출받았다고 해보세요. 예? 근데 내가 장사를 하는데 대출을 좀 더 받아야 되겠어. 지금 어려워가지고 2억을 대출을 더 받았어. 최대 70%까지 받았어. 예? 그러면 내 재산 몫인 5억 중에서 3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추가로 2억을 대출 받았으니까요. 그 왜 그렇습니까요? 내가 지금 영업을 하는데 돈이 지금 딸리고 그러니까는, 예? 장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개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직자가 됐어. 실직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집을 그러니까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생활비로 써. 그러면 생활비를 그러니까는 생활비의 수입은 생겼지만은 재산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국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은 국가의 재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해드리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149조 원이 순재산, 정부의 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한 150조 원 가깝게가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겠어요? 자산 매각했으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115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했어. 팬데믹을 겪으면서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자산이, 개인이 그러니까 내 자산이 약간 줄어든다고 해보세요.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산 가능성이 증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빚은 5억에서 7억이 되고 내 순재산은 5억에서 3억을 줄어들었어. 더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게 또 1억을 또 대출받았는데 이금융권 가가지고 그럼 내 재산은 2억이 줄어들고 빚은 8억이 되고 그러다가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채무는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얘기들을 하면서 국가 재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 별로 못 봤죠, 여러분들이요. 예? 왜? 이 재산 팔아가지고 자기들도 거기서 그러니까 먹이사슬 속에서 같이 들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침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국가 재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요. 예? 자, 세 번째. 이 문제를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 뭐랬습니까? 민주주의. 정치가 할 일이 뭐라 그랬었어요? 사회적인 몫을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한 사회가 생산하는 것 중에서 사회적인 몫을 결정하는 게, 한 사회의 몫을 결정하는 게 바로 뭐라 했었어요? 그게 재정 부분이잖아요. 재정이요. 재정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으로 구성된 정부의 수입이 재정 자원인 거잖아요. 이 재정 자원에 대해서, 재정 자원은 누가 갖고 있는, 누가 이거를 하는 겁니까? 대통령, 의회, 자, 행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예산안을 짜가지고 국회에 넘어가가지고 국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의 수반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과 국회가 재정자원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즉, 정부가 돈을 얼마만큼 어디다 쓸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이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는 선출 권력한테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국회한테.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권한은, 예산에 대한 이 결정 권한은 국민들한테 있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위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의제다 보니까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 선출 권력들이 쓰는 거를 싫은 거야. 왜? 선출 권력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의식합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민주정부는요. 그렇죠? 민주정부는
국민의식 하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민들이잖아. 서민들을 위해서 쓰고 싶을 게 아닙니까? 많이 쓰고 싶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은 누가 피해를 봐요? 시장에서 가져갈 몫이 줄어들잖아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통제를 해하고 싶어. 거기다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기재부가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권한을 너무 그러니까는 독점하고 있잖아요. 예산 배분권을요. 그러니까 이걸 관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선출 권력들이 재정 자원을 못 쓰게 막고 싶죠. 그거를 한 게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7월 7일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이 사람들 하는 얘기. 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되고 나라 빚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을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재정준칙이라는 게 있죠. 재정수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에서 관리하는 이런 재정준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남기도 추진했던 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정부한테 들어오는 돈, 모든 돈, 그리고 정부에서 나가는 돈, 모든 돈을 이걸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게 통합재정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4대 4의 보장금이라는 게 있죠. 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의료비라든가 뭐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이런 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플러스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통합재정수지가 훨씬 더 그러니까는 통합재정수지를 IMF가 공고하는 이 재정수지의 관리 기준이에요. 네? 관리 기준인데 이거를 4대 4회 보장기금은 뺀 관리 재정수지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돈을 더 못 쓰게 하겠다는 거야. 정부한테. 더 못 쓰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정부 전망에 따르게 되면은 올해 기재부의 전망에 따르게 되면 관리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5.1%입니다. GDP 대비요. 근데 자기들이 국회에다가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를 목표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5.1%를 마이너스 3%를 줄이려면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GDP 대비 마이너스 2.1%가 더 돈을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계산해보면 얼마냐? 약 45조 원이 됩니다. 45조 원. 45조 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마이너스 3%다 맞출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지금 감세를 했잖아요. 법인세 감세, 종부세 감세, 뭐 이런 감세를 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향후 5년 동안에 60조 이상이, 기재부 추산으로만 해도 60조 이상이 그러니까 세수가 펑크가 나요. 예? 1년에 평균 그러니까 약 12조 원 정도가 펑크가 나요. 그럼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근데 재정수지는 관리를 해야 돼.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추가 수입을 확보하든지, 추가 수입을 뭘로 확보하겠어요? 세금은 줄이면서. 재산 팔아야죠. 재산 팔아야지.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출을 줄여야 될 게 아닙니까? 지출 줄이는 것에 대표적인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무원들 월급,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이 반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그러니까 월급 인상을 1%로 그러니까 한다 이러니까는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아주 완전히 지금 분노 폭발 직전이죠, 지금요. 예? 분노 폭발 직전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는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 재정자원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이거를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는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자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보세요.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목적이 뭐냐?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그러니까 공급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민간은 어떠한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합니까? 예? 수익이 많이 남는 부동산이지요. 수익이 많이 남는 재산을 왜 그러니까 그걸 굳이 넘겨주냐고요. 돈이 필요하면은 공공기관은 있잖아요. 국채하고 거의 채권 발행 이자율이 비슷해요.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데 왜 그 강남에 그러니까 노다지 수익이 높은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넘겨주냐고요. 예? 거기다가
이 국유자산은요, 팔 때, 이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대 수익을 계산할 때요, 저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공공기관 재산들은 되게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는 수익성 목적으로 재산을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예? 수익률이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싸게 팔 수가 있죠. 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사람은 노다지인 거죠. 노다지인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국유재산을 파는 것을 지금 현행법에 보면 팔기 쉽지가 않아요. 파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법도 개정하겠다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각했다고 언론들이 이걸 편을 들어요. 언론들이 왜 그렇습니까? 언론은 떡고물 남거든. 언론에 또 조중동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국가재산 줄어드는 거 전혀 트집 안 잡습니다. 트집 안 잡잖아. 국가재산 줄어드는 거예요. 국가 채무는 얘기를 하더라도 국가재산 줄어드는 거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못 들었죠, 여러분들이요. 재산 줄어드는 거 가지고요. 근데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요. 되게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 때 빼놓고는 되게 그러니까 한 1조 원 안팎 이 정도 팔았었어요. 예? 이 정도는요. 근데 뭘 안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안 파는 거죠. 지금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16조 원 이상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국가재산 감소에 무관심한 이유를 먼저 얘기를 드린다면요. 자, 아까 얘기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까 얼마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대 한 150조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순자산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15조 원이 증가했고요. 그렇죠? 자, 이 매각 수입을 보게 되면요. 2016년과 2017년 1월 달부터 3월 달에 급증을 해요. 평상시에는 한 2조 2천억 원 정도, 많아야 한 2조 원 정도 안팎을 해서 국유재산을 매년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갑자기 2016년도에 2조 6천억 원, 그 다음에 2017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도 갑자기 평상시보다도 월 기준으로 할 때 3배 가깝게 3배 이상 그러니까는 매각 대금이 증가합니다. 이때가 누구냐? 유일호가 장관을 할 때예요. 2016년 박근혜 마지막 정부 때 엄청 그러니까 매각한 거야. 토지 건물들을요. 매각을 한 거야. 그런데 정부의 결산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4월 달에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나서 그걸 이제 결산을 할 때 그래서 5월 달에 국회에 넘겨서 이제 최종 이제 그러니까 저걸 받게 되죠. 지난해 1년 동안에 정부의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겁니다. 제가 부채하고 채무하고 틀다 그랬죠. 이 부채를 채무하고 혼동시켜가지고 2천조가 넘었다 막 언론들이 뻥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채하고 채무가 틀리다고 얘기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하여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보게 되면요. 뺀 거를 얘가 순자산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지난 1년 동안에 순자산이 얼마가 증가했냐면 138조 원이 증가했잖아요. 138조 원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게 뭐냐? 일반 유형자산. 일반 유형자산이 뭐냐면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 토지, 건물이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예? 가장 높아. 16.8%. 예? 자산 증가분에 기여돼서 가장 높은 자산을 이걸 팔겠다는 거야. 이 노다지 자산을요. 예? 그럼 이거 인수하는 기업이 됐던 부자는 이거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오늘도 2대1이라는 데서, 예? 이런 얘기 했어요. 공공기관 부채 1년 새 42조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공기관 지금 자산 매각하는 걸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부채 상환 능력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예? 그 총액이, 공공기관 부채 총액이 583조이다. 제가 오늘 최백은 TV 커뮤니티에다가 이 자료 올렸죠. 정리해서요. 이게 언론들도 부패 카르텔, 그러니까 한 고리라니까, 핵심 고리라니까요. 예? 국가재산 팔아먹는데 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톡톡이요. 자, 이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공공기관에 자산, 자본, 부채,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잖아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공기업들한테 많이,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비롯해가지고 수자원공사들 엄청 부채 많이 증가한 거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가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부채가 얼마가 증가하냐? 203조 원이 증가해요. 203조 원이. 그 당시 돈으로. 부채 비율이 74%포인트 이상이나 증가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채가 5년 동안에 얼마가 증가했냐면요. 얼마가 증가했습니까요? 부채가 증가한 게 83조 정도뿐이 안 증가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203조가 증가했다고요. 203조가. 예?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8%에 가까웠었어요. 부채 비율이요. 2012년에요. 이걸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부채 비율을 줄입니다. 167%까지. 부채 비율을요. 부채 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 나누기 자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채 한 1.7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줄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더 줄입니다. 151%까지. 더 줄였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차이가 뭐냐?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산이 69조 뿐이 안 증가합니다. 16년 빼기 12년 나오죠. 69조 원뿐이 안 증가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69조 원의 자산이 증가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채 비율은 줄였지만은 자산을 그러니까 많이 매각했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 때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도 223조가 즉 부채가 많이 증가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아주 기형적으로 자산 증가가 줄어든 거예요. 자산 증가분이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한 170조가 증가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한 69조, 70조 정도 안 증가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산을 많이 매각했다는 얘기죠. 근데 부채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더 낮아. 그럼 어느 게 더 나은 겁니까? 예? 순자본도 더 증가했어. 그렇죠? 왜?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86조가 부채가 증가했는데 자산은 169조가 증가했으니까는 얼마가 간 겁니까요? 한 80조 정도 순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순자산이. 그렇죠? 그런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산이 69조 증가하고 부채가 7조 정도 증가했으니까는 이 순자산은 한 60조뿐이 안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때가 훨씬 더 그러니까는 국가 재산 관리를 잘한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내 개인 재산이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같은 재산 상태를 갖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같은 재산 상태를 갖고 싶겠냐고요. 근데 부채액의 절대 규모는 2016년에 500조였었어요. 근데 지난해는 그러니까 이게 부채 규모가 583조까지 증가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대1가 얘기하는 거야. 부채는 갈수록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라는 거죠. 여기서 공기업 더하기 준정부기관 플러스 기타 공공기관 다 합친 겁니다. 그러면 이들도 성장할 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부채하고 중소기업의 부채하고 누가 부채가 많습니까? 예? 부채가 많냐고요. 근데 그 부채 절대액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산, 즉 자본 중에서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부채 비율은 박근혜 정부 때 말기 때 167%였는데 151% 줄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지난해에. 예? 이게 개선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채 절대액만 증가한 것만 부각시켜가지고 왜? 공공기관 부채가에 대한 우려 기사를 써야지만이 지금 모피아들이 국가재산 팔아먹는 거를 지원해 줄 수 있게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이런 짓을 하고 앉는 거야.